특집 방송 나는 달리고 싶다. 지난 1, 2, 3부에서는 한국의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 또 북녘에서 나무로 온 장애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제 4부 2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함께 달려요 우리라는 제목처럼 북녘의 장애인들 역시 사회 속에서 함께 평범한 일상과 행복을 누릴 그런 방법이 없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부를 함께 해주실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북한 출신 탈북민으로 남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동시에 또 북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맹효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8년도 6월에 탈북을 했는데요. 저의 고향은 해산시거든요. 네. 혹시 해산시 혹시 아세요? 들어는 본 적 있어요. 네. 좀 설명하려면은 백두산 아래 있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앞에 강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거든요. 네. 되게 경치가 좋았던 곳인데요. 네. 그렇지만은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2018년도 6월에 탈북해서 7월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한 달 걸렸거든요. 네.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네. 나이가 그러면 24살입니다. 네, 너무 부러운 나이네요. 네. 입국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한 달. 네. 한 달 걸렸습니다. 네. 근데 그 한 달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너무 네네. 힘들고 정말 다시 그런 경험을 하라면은 도저히 안 하겠다고 하고 네, 싶은 네. 그런 경험이었지만은 네. 그래도 그런 어려운 그런 역경을 견디는 그 결과가 지금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또 나름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신 만큼 네.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니까 너무 반갑네요. 벌써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신 지가 7년째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꿈을 키워가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고 또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 네.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채로워요. 활동가가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일단 제가 2년 전에 그 미국 국무부에 갔다 왔는데요. 그 국무부에서 북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혹시 네. 뭐 증언해 줄 수 있냐라고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서 네네. 제가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이 네.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 있는 부신들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그분들이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아니 정말 그렇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막 네. 아니 그럴 수 없어. 막 이렇게 믿을 수 없는 표정이신 거예요. 왜냐면은 북한 정부도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유엔에. 네네. 근데 그 너무 사실과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네. 이게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장애인 인권에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활동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아직도 북한에 많은 장애인들이 살고 있어. 네. 그분들을 위해서 네가 좀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아직도 어머니 같은 분들이 아직 북한에 많이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조금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네. 좀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제가 또 북한 장애인 네. 인권 활동가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와, 이제 24살이라는 나이에 이렇게 진짜 이름만큼 맹효심 씨잖아요. 맹활약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예, 조금 전에 어머니께서 네.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위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되게 좀 감동적으로 다가오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서 9개월 만에 소아마비 병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그 후부터 걸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북한에 계실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네네. 저희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해도 네. 밖에 돌아다니는 걸 되게 두려워하셨고 네네. 나갈 수 없었어요. 네.
왜냐면은 북한에는 휠체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희 네. 아버지를 만난 후부터 어머니는 아버지의 등 옆에서 밖에 나다니시고 아, 그랬거든요. 네네. 외출도 가능하셨어요. 네. 그렇게 북한에서 되게 암울하게 되게 그런 생활을 많이 하셨죠. 휠체어를 탄다는 상상조차 전혀 해본 적이 상상을 없겠네요. 해본 적이 없죠. 네. 왜냐면은 북한에서도 TV에 조선중앙 TV에 나와요. 막 장애인분들이 막 시각장애분들도 나오시고 네, 네. 다양한 장애인분이 나와가지고 되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북한 정부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현실은 그게 다르거든요. 집에서밖에 생활할 수 없게 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되게 힘들게 생활을 하신 거죠. 어머니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네. 지금은 뭐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아유.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죠. 네네네. 근데 뭐 그거는 뭐 꿈이죠. 네. 너무나 비교할 수 없고요. 네. 왜냐면은 북한에 있을 때는 나갈 수도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저희 어머니가 휠체어 타고 다니십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고 네네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가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타고 다니는 그 전동 휠체어. 네네네. 전동 전기로 충전해서 네, 사용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또 네. 회사 다니고 계시거든요. 네. 너무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살고 계십니다. 네. 그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경우에서는 나라에서 무료로 지급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또 굉장히 고가인 전동 휠체어, 좀 굉장히 발전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머니께서도 네. 그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편하게 생활을 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더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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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어떠세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는 천국같이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요. 네네. 막 직장 다닐 때도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휠체어 타고 막 너무 잘나지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지하철 타고 내려가서 엄청 빨리빨리 막 다니시고 있다니까. 네. 저보다도 빨리 다니세요. 저보다도 빨리 다니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인상이 네.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머니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더 놀라실 텐데요. 그 지난해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두 분이 함께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가셨나요? 두 분이 훌륭하신 게 여행을 꿈도 꾸지 못했어요. 북한에 네네. 있을 때는. 네. 근데 한국에 와서 나는 비행기를 타보고 싶다. 꿈이 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게 꿈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꿈이 이루셨어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저 멀리 프랑스까지 갈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때 생생한 영상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어디로 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펠탑입니다. 이펠탑. 휠체어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덕분에 편하게 입구로 갈 수 있어요. 네, 눌렀어요. 우리 지금 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거 뭐지? 엘리베이터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이거 Welcome to the second floor. 2층인데 엄청 높아요. 와, 파리가 정말 한눈에 보이네요. 지상 57m 높이에서 보는 거랍니다. 사람들 엄청 많은데 저희 장애인이라 여기 라인 안에 들어왔어요. 장애인으로 북한에서 살 때는 내가 왜 살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며 죽지 못해 사생활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비록 장애인으로 살지만 너무너무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죽겠다고 생각한 게 너무 잘못됐구나 하는 건 느끼게 되네요. 네. 부모님 생생한 여행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 부모님 여행 다녀오셔서 여행이 어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충격 반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단 첫 번째 네. 가장 충격 받는 게 있었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가
장례를 가주셨잖아요. 네. 아니 근데 프랑스에 가니까 파리에서 박물관 들어가고 뭐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네. 관광 장소 들어가는데 네. 장애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라인이 있는 거예요. 줄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게 이 혜택이 있다는 게 네. 너무나 새롭고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비행기를 탈 때도 그렇고 맞습니다. 장애인들 어디 박물관이라든지 관광 네. 명소를 다닐 때 네. 먼저 탑승하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 우선권이 네, 주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프랑스 파리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에 하나죠. 네. 거기에서 우선 입장할 수 있을 때 기분이 되게 그렇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뻤던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께서도 그랬다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 유럽은 네. 좀 어떠셨다고 해요? 그 장애인 편의 시설이 좋았다고 하셨나요? 그래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 솔직히 그렇게 잘 됐던 꿈도 못 꿨다고 하셨더군요. 네. 근데 어머니 가서 직접 경험을 겪으면서 네. 아 유럽도 진짜 선진국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네. 대한민국 못지않게 네. 유럽 역시나 굉장히 선진국이죠. 선진국으로 지금 이렇게 그 어머님 여행 다녀오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 4부 함께 달려요 우리라는 제목이 떠오르게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모습 정말 아름답잖아요. 사실 어머니께서 외국 여행까지 하실 수 있으리라고는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상상도 못하죠. 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과 네. 또 젊은 시절 효심 씨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을 북한에서 그렇죠. 살아오셨잖아요. 네. 네, 그때 이야기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네, 많이 들었죠. 저는 왜냐면은 어머니가 거의 50년 동안 북한에 사셨잖아요. 네. 북한은 장애인 인권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또 열악한 게 뭐가 있냐면요. 장애인 인식 개선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나쁜 말도 많이 해요. 저희가 장애인이라 부르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북한에서는 그 용어 자체가 없어요. 장애자를 부르지도 않고요. 되게 나쁜 말이 있어요. 네, 비하하는. 네, 아주, 비하 발언이 네. 엄청 심한 게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말이 많거든요. 막 네. 병신이야 부르고. 아, 네. 그런 말을 되게 듣고 많이 사신 거죠. 근데 그런 게 되게 사람 마음이 아프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더 위축되게 만들어요. 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두렵고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그래 좀 밖에 나가 활동을 해야 그래 좀 더 그래도 이게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자존감이 네, 올라가고. 네. 근데 그게 안 돼 있고 하니까 네, 북한에서 되게 힘든 삶을 많이 사셨죠. 저희 어머니들. 네.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아버지를 만난 덕분에 정말 운이 좋게도 또 밖에 외출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쫑글 다니신 거죠. 아, 네. 네.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네. 네, 힘든 점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점, 또 마음 아팠던 이 경험이 아마 탈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직접 방송에 나와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잠시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탈북을 하게 된 것은 저희 매대에서 이렇게 위해성을 가져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위해성을 가져간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남편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남편 보고라도 돈 좀 달라자 하고 찾았는데 그 남편이 저한테 안 오고 남편인데 가서 싸움 붙은 거예요. 질 것 같으니까 자기 집에 뛰들어가서 이만한 새막대기 갖고 와서 남편을 치는 거예요. 남편 딱 치고 그 다음 날 챙기 내가 팔 끊어졌어요. 부러졌구나. 네, 팔 부러져서 수술 받고 보름 만인가 퇴원했는데 병원에 그 법에다 제기했는데 그쪽 가족에서 법에다 돈을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 가두간데도 나를 지금 내가 목발 짚었으니까 내 절로 넘어져서 지절로 팔 끊어졌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썩은 세상에서는 못 살겠다. 네, 효심 씨 어머니가 부당하게 차별 당하셨던 이야기를 네. 들어봤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까지도 불이익이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아마 탈북을 결심하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그때 효심 씨도 함께이셨잖아요. 네. 마음이 어떠셨어요? 표현을 할 수 없게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요. 네. 이게
북한에서 인권이 없지만은 장애인 인권도 엄청 더 열악하잖아요. 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을 엄청 많이 해요. 차별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이 사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쌓이고 쌓이는데 이 사건이 저희가 탈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거든요. 네. 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차별해가지고 법이 정의롭지 않고 이렇게 네. 권력이 참으로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억울했거든요. 아니 이게 저희가 너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당연히 저희 편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이 어머님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어떤 점이 효심 씨가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손을 쉴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너무나 많은 게 일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아픈 상처가 많았어요. 되게 아니 솔직히 누구나 장애인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사고를 겪을 수 있고 뭐 태어난 것도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네. 장애를 갖고 있는 것도. 근데 그 장애를 가졌던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때 효심 씨도 늘 부당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좀 울컥해 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이 사회가 장애인을 포용하고 보호해 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돌리고 격리하고 배제시키는 그렇죠. 그런 사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북한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 정책적으로나 함께 달릴 동반자라는지 또 눈이 다리가 되어줄 이런 존재가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장애인 인권이 참 열악해 보이는데요. 저 이거 만약인데요. 네.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지금도 북한에 살고 계셨다면 어떻게 지내셨을지 혹시 가족들과 이런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나요?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지냈겠지. 뭐 장사나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을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저도 생각하면 저도 뭐 대학을 다녀도 자유가 없잖아요. 내가 말할 권리도 없고 할 수 있는 꿈도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억압적인 사회 살기 때문에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상을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하지만 맹효심 씨의 어머니는 이제 한국에 오셔서 또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진 두 번째 인생을 네. 살고 계신데요. 어머니께서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또 네. 안타까운 마음이 또 반대로 들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으셨는데 네. 그래도 신심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네, 어머니께서 주신 용기가 네. 꼭 북한에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효심 씨 어머니께서 북한에 계신 장애인분들에게 직접 음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네. 잠시 이야기 들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에 살고 계신 장애인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던 시절 장애인으로서 겪었던 어려움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피해가거나 때로는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세상이 저희들을 외면하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여기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장애인들도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여러분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곳에 있을 때처럼 많은 분들이 여전히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삶에는 아직 끝이 없습니다. 희망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와가며 함께 나아가면 더 나은 세상은 반드시 올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하고 도와준 사람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작은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평범한 대학생이자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효심 씨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아쉽지만 오늘 1회에 이어 다음 2회에서도 효심 씨와 함께 제4부 2회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심 씨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최국화였고요. 제4부 2회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